이번 시간에는 팅커캐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팅커캐드를 처음 시작하면은 웹사이트, 구글 웹사이트에서 팅커캐드라고 한글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한글로 검색해도 나오고 영어 팅커캐드로 검색해도 제일 먼저 검색됩니다. 그걸 클릭하면 이렇게 팅커캐드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원래 초기 화면은 요 팅커캐드 대시보드 아이콘을 눌러도 이렇게 맨 앞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오토데스크 팅커캐드라고 써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라는 3D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에서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웹 기반 3D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서비스라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별도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브라우저, 특히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그런 3D 소프트웨어, 3D 툴입니다. 초기 화면에 보이는 그 이미지가 조금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연상시키는데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게 아주 쉽게 만들어진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디가 있는 사람은 아이디를 입력하면 로그인으로 시작하면 되고,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지금 가입이라는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영문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측 상단에 있는 조인이나 지금 가입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교사, 학생 수업 참여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무시하고 개인 계정 생성으로 시작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애플 로그인, 애플 아이디가 있으면 애플 아이디,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메일로 등록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국가를 선택합니다. 대한민국. 생년월일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로 입력을 하면 부모 동의를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나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 전자메일을 자기가 쓰고 있는 메일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하면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메일이군요. 다른 걸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적당하게 아무거나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동의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계정 작성. 다 완료되면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작성하는 과정은 별도 본인 인증이나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최초의 팅커캐드를 로그인하면 보여지는 대시보드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지금 현재 나의 아이콘이 없는데 프로파일 설정에 들어가서 내 사진이나 특별하게 넣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름, 내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입력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영문으로 입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글로 입력하면 어느 순간에 불편한 순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 영문으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암호를 잃어버렸을 때 이럴 때 대비해서 이메일 주소도 정확하게 실제 사용하는 메일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약간의 정보는 혹시 이제 팅커캐드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경우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게끔 해주는 내용인데 굳이 넣지 않아도 되죠.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 저장하고 다시 대시보드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3D 디자인의 새 디자인 작성 버튼입니다. 처음에 로그인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바닥에 격자 무늬의 작업대가 보이죠. 작업 평면이 보입니다. 현재 여러분 좌표에 대해서 설명 들었는데 이게 바로 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큐브 박스라고 뷰 큐브라는 해당 평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원하는 이 평면으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맨 위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죠. 자, 좌표로 했을 때 이쪽 가로선 쪽이 좌표, X축 좌표가 되겠죠. 다음에 세로가 Y가 되겠죠. 현재 여기서는 지금 Z가 보이지 않죠. 아직까지는 평면입니다. 자, 마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마우스가 3개, 왼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있고 가운데 휠이 있는 마우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왼쪽 버튼은 어떠한 물체를 선택할 때입니다. 주로 클릭과 드래그가 있습니다. 클릭과 드래그. 자, 클릭을 하는 것은 해당 기능을 클릭하는 거죠. 그다음에 드래그는 어떠한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자, 오른쪽에 있는 라이브러리, 형상들이 모여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드래그 해서 형상 하나를 옮겨 봅니다. 자, 드래그. 자, 클릭을 하면 한 번에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드래그를 해서 창으로 선택을 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클릭과 드래그의 차이입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는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동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죠. 우측 버튼은 현재 여기서 드래그만 됩니다. 우측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내가 보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죠? 이렇게. 요 원 기둥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마우스 휠을 돌려주세요. 바깥쪽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줌이 되는데 원기둥이 지금 중심점에서 약간 비껴 있기 때문에 원기둥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휠을 다시 안쪽으로 당기면 줌아웃이 됩니다.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그리고 휠이 눌려집니다. 휠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평면으로. 그래서 줌인을 했는데 원기둥이 우측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은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기둥을 가운데다 놓고 다시 한번 줌인 해주면 화면에 꽉 차게 자세하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제어하는 요 기능이 제일 많이 쓰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작업하시는 분 보면 넓게 멀리서 보고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마우스를 아무리 정밀하게 누른다고 해도 멀리서 보고 작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클릭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화면을 내가 원하는 만큼 확대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줌아웃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화면에 관련된 것부터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고도 또 기능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큐브 박스를 보시면 한글로 평면도라고 되어 있는데 평면도는 윗면이 됩니다. 맨 위에서 보는 윗면.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큐브에다 갖다 대면 하늘색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죠. 저렇게 완전 평면도 있지만 모서리에 마우스가 커서가 가니까 색이 변하죠.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약간 회전된 옆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정면도라고 되어 있죠. 정면도를 클릭하면 정면에서 보는 그런 화면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마우스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잘 맞춘다고 해도 정확하게 화면을 제어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 홈이죠. 홈뷰. 처음에 로그인 했을 때 보여줬던 그 각도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내면 모드 뷰에 맞춤 FBC라는 그런 기능이죠. 이걸 누르면 현재 있는 오브젝트를 다 어떻게든 보여줍니다. 이것 이렇게 돼 있던, 그래서 막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다 보면 오브젝트 솔리드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디 갔는지 잘 못 찾겠다 아무리 뒤져봐도, 그럴 때 이런 걸 누르면 다 어디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룹 찾으면 다시 옮겨주면 되겠죠. 자, 이 솔리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팅커캐드에서 오브젝트 이런 도형 형상을 솔리드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3차원 형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여러가지 몇 개가 있었는데 솔리드 서페이스 이렇게 있었죠. 이거는 바로 솔리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휠로 제어했던 줌인 줌아웃을 이렇게 왼쪽에는 플러스를 누르면 줌이 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줌아웃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밑에 있는 아이콘에 보면 평면뷰 직교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그 화면은 투시 화면입니다. 퍼스펙티브라고 그러죠. 즉 소실점이 내 눈에 맞게 펼쳐진 그런 뷰입니다. 그래서 형상에 눈에 보이기는 편하지만 정확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직교 전환이 중요합니다. 보일 때는 이렇게 확인하거나 이럴 때 보통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작업할 때는 직교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왜곡이 없죠. 실제로는 이게 정확한 그 화면입니다. 이걸 차이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정면도나 이런 상황이죠. 자, 정면에서 봤지만 옆면이나 뒷면이, 옆면이 약간 보이죠. 마치 건물 아래를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소실점이 보이고 투시가 됩니다. 이거를 직교를 하게 되면 소실점이 없어지고 정확하게
옆에서 마치 도면을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한쪽 면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놓고 물체를 이동시켜야지 정확하게 이동이 됩니다. 만약에 투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옮겨질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팅커캐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새로운 형상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직접 만들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형상들을 이용해서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최종적인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 얼마만큼 다양한 게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의 최대한 사용자가 어떻게든지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2D 도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형상 위주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 형상에 없는 모델링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약간 본격적인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이죠.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3D 프린팅 분야에서 교육용으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 봅시다. 그리드. 자, 요걸 그리드라고 그러죠. 작업 평면 위에 있는 라인을, 이 그리드는 어떠한 소프트웨어, 어떠한 3D 소프트웨어라도 다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작업하면서 정확하게 어느 기준으로 옮겨야 되고 어떤 크기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리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드를 현재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면 그리드 편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내가 작업할 그리드의 크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200 그러면 200mm라는 뜻인데요. 센치로 하면 20cm입니다. 이걸 300mm 300mm로 하면 이렇게 작업하는 평면이 커지죠. 만약에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3D 프린터의 베드 사이즈, 적층되는 베드 사이즈가 300일 경우에는 300을 해놓고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여러 크기에 대한 가늠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보면 그리드 스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드 스냅은 어떠한 물체를 옮겼을 때 자동으로 그 위치에 딱딱딱딱 맞춰지게끔 해주는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1mm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팅커캐드에서는 옮기는 기능이 별도로 없고 무조건 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리드에 있는 단위 상에서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빨간색 박스를 우측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우측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1mm씩 이동을 합니다. 현재 이 칸을 보면 이게 한 칸이 1cm입니다. 그래서 30칸이 있게 돼요. 작은 칸은 1mm가 되겠죠. 그래서 스냅이라는 건 정확하게 맞게끔 자동으로 딱딱 맞게끔 맞춰주는 기능인데 이 그리드 스냅을 1mm에서 5mm로 바꿔
바꾸면 이렇게 5mm마다 툭툭툭 맞춰줍니다. 본인이 작업하는 그 성격에 맞춰서 설정을 하는데 너무 그리드 간격이 크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보통 1mm로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뭐 0.5mm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죠. 확대해서 볼까요? 0.5mm씩 움직이죠. 1mm에 반씩 움직이죠. 근데 뭐 0.1mm씩 이렇게 하면 너무 세밀해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모르고 제대로 맞추기 힘들 경우도 있기 때문에 0.1mm보다는 1mm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상단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상단에 보시면 맨 위에 팅커캐드라고 대시보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눌러보면 아까 들어오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화면으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작업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팅커캐드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장 기능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오토데스크에 있는 큰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된 데이터는 어떠한 컴퓨터라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똑같은 작업을 파일을 열어서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항목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클라우드 버전의 장점이죠. 그래서 파일을 따로 가져다니거나 소프트웨어를 다시 깔 필요가 없죠. 그리고 주의할 것은 모두 작업을 했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고 깔끔히 정리하고 이제 됐다 그러고 대시보드를 눌렀을 때는 그때 작업했던 내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그 항목 편집으로 들어가면 자 컨트롤 Z 되는가 보죠. 네, 되돌아가기가 실행이 안 되는 걸 보니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상자를 불러오고 몇 개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드 편집을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큰 것 같아요. 자, 대시보드 옆에 있는 뭐 알 수 없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그 어떤 작업을 시작하면 팅커캐드가 무작위로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굳이 뭐 이름을 정하지 않아도 이름을 정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사하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죠. 컨트롤 C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붙이기를 해야지 또 따로 하나가 솔리드 하나가 더 복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붙이기 하면 또 복사가 되죠. 자, 옆에 있는 솔리드 하나를 선택 후에 또 옆에 있는 반복 복사 하면 누를 때마다 계속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는데 아무 일은 안 일어났는데 안에 겹쳐서 계속 복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개를 계속 복사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휴지통이 있죠. 당연히 삭제가 되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취소. 명령 취소가 되겠죠. 다시 실행. 그죠? 이거는 다른 윈도우 소프트웨어하고 동일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솔리드를 불러들여서 그 솔리드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솔리드를 불러들이면 소프트웨어상에서 치수가 어떻게 보이나 볼게요. 자, 1cm, 1cm라고 했으니까 사각형 기준으로는 2cm가 되겠네요. 가로세로 클릭하면 오브젝트 주변에 뭔가가 많이 보입니다. 그죠? 자, 모서리에 있는 안쪽이 비어있는 사각형 아이콘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 커서가 올라가면서 해당된 그 모서리들의 사이즈가 보입니다. 이걸 드래그해서 늘리면 크기 변경이 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X축, Y축 크기뿐만 아니라 Z축 방향. 자, 위쪽이 Z축이라고 그랬죠. Z축도 찍으면 이렇게 높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